진세훈이 결혼 반지 낀 손으로 봉투를 찢는 순간 그 안에서 서로 정반대인 친자 검사 결과지 2장이 떨어졌는데요. 한 장엔 차정원 친딸이 찍혀 있고 다른 장엔 친딸 아님이 찍혀 있었습니다. 차정원은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고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차정원은 이미 수없이 많은 거짓말을 해왔고 가명 앨리스로도 살았고 주영채라는 이름으로도 살아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차정원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짓말은 내가 누구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딸이냐가 되어버렸습니다. 차정원에게는 그게 단순한 출생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그건 복수의 설계도였고 생존의 방패였고 동시에 스스로를 찌르는 칼날이었습니다. 진세훈은 봉투를 잡고 손가락이 떨렸는데요. 진세훈은 건양그룹 부사장이면서 백화점 대표였고 늘 우아하고 차분한 얼굴로 사람을 내려다보는데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진세훈은 사람들이 자기 눈빛만 보고도 아, 이 사람이 이 판의 주인공이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걸 즐기는 타입이었고요. 그런데 그날만큼은 진세훈이 자기 눈빛을 숨기고 싶어 했습니다. 너무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오니까요. 분노, 배신감, 창피함, 그리고 무엇보다도 차정원에 대한 미련 같은 것까지 같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진세훈은 2장의 결과지를 번갈아 보다가 결국 낮게 웃어버렸습니다. 이거 누가 장난쳐? 진세훈의 목소리는 웃는 척했는데 웃음이 아니라 이를 악무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때 한혜라가 다가왔습니다. 한혜라는 살면서 수백 개의 얼굴을 갈아 끼운 사람이었는데요. 회사에선 냉정한 권력자 얼굴을 쓰고 집에선 품위 있는 사모님 얼굴을 쓰고 차정원 앞에서는 너 같은 애가 감이라는 경멸과 너만은 안 되라는 공포를 섞은 얼굴을 썼습니다. 한혜라는 차정원을 볼 때마다 감정이 늘 갈라졌습니다. 한혜라는 차정원을 미워하려고 할수록 더 붙잡고 싶어지고 붙잡으려 할수록 더 미워졌습니다. 마치 차정원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한혜라의 죄를 증명하는 서류 같았으니까요. 한혜라는 진세훈 손에 있는 결과지를 보고도 표정을 크게 바꾸지 않았는데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이미 알고 있다는 얼굴이었거든요. 세훈아, 조용히 해. 한혜라는 낮게 말했는데 그 낮음이 통제였습니다. 이런 건 소리 나면 손해보는 사람이 많아? 내가 손해볼 수도 있고. 내가? 진세훈이 비웃듯이 묻자 한혜라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도 나도? 그리고 한혜라는 아주 작게 덧붙였는데요. 그리고 차정원도. 그 순간 차정원은 숨을 삼켰습니다. 한혜라가 자기 이름을 말하는 걸 들을 때마다 차정원은 늘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미움과 애착이 뒤섞인 목소리라서요. 차정원은 한혜라를 믿어본 적이 없었지만 한혜라가 자기에게 무슨 감정이 있는지는 부정하기 어려웠습니다. 한혜라에게 차정원은 버린 딸이면서 동시에 가장 소중한 증거였으니까요. 차정원은 그날 밤 주하늘을 불렀습니다. 주하늘은 스카이캐스천 대표이자 건양그룹 부회장이었고 차정원의 조력자였습니다. 주하늘은 겉으로는 세련된 사업가였지만 속은 늘 계산이 빠르고 사람을 잘 읽는 사람이었는데요. 주하늘이 차정원을 돕는 이유는 단순히 정의감이 아니었습니다. 주하늘은 건양그룹이라는 거대한 괴물의 균형을 잡고 싶어 했고 차정원은 그 균형을 잡을 열쇠였어요. 주하늘은 차정원이 살아있어야 판이 굴러간다는 걸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차정원은 주하늘에게 결과지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는데요. 2장이야? 주하늘은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나쁜 소식이면서 동시에 좋은 소식이네. 차정원은 바로 반발했습니다. 어디가 좋아? 주하늘은 차정원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1장이면 끝났을 거야. 네가 끝나든 네가 누군가를 끝내든. 그런데 2장이면 싸움이 길어져. 길어지면 내가 움직일 시간이 생겨. 차정원은 그 말이 위로처럼 들리면서도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싸움이 길어진다는 건 고통이 길어진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차정원은 잠깐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며 말했습니다. 누가 조작했는지부터 잡아야 해. 주하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작한 사람은 한 명이 아닐 수도 있어. 조작을 시작한 사람과 조작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를 때가 많아. 이 말이 차정원 심장을 더 세게 쳤습니다. 차정원은 이미 공난숙을 의심하고 있었고 진태석을 의심하고 있었고 한혜라를 의심하고 있었고 심지어 진세훈까지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차정원은 사랑을 이용해 결혼까지 한 사람이니까요. 사랑도 의심해야 했습니다. 자신이 사랑을 연기로 썼던 순간들 때문에 차정원은 진짜 사랑까지도 믿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차정원에게 또 하나의 파일이 도착합니다.
발신자는 알 수 없음이었는데요. 첨부 파일 이름이 이상했습니다. LISTLIV 미술관관 장용? 차정원은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LIV라는 단어가 너무 노골적이었거든요. 차정원은 그 파일을 열었는데요. 화면에 숫자와 이름이 쭉 뜨더니 몇 초 뒤에 세 줄이 하나 추가됩니다. 누가 클릭한 것도 아닌데요. 그냥 추가가 됩니다. 오늘 2317 진태석 익명 계정으로 30억 이체. 차정원은 숨이 멎었습니다. 이건 장부였고 명단이었고 비자금 흐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파일이 스스로 업데이트되는 살아있는 파일이라는 게 무서웠습니다. 누군가가 실시간으로 이 명단을 굴리고 있고 누군가가 차정원에게 일부러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보여주면서 너도 이 판에 들어왔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주하늘은 차정원 얼굴을 보자마자 알아챘습니다. 왔다. 차정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아있어? 주하늘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건양의 피가 돈으로 흐르는 방식이네. 차정원은 스스로도 모르게 웃음이 날 뻔했습니다. 피가 돈으로 흐른다니 너무 정확하면서도 끔찍한 표현이었거든요. 차정원은 자신이 복수하려는 집안이 결국 돈으로 사람을 살리고 돈으로 사람을 죽이고 돈으로 진실까지 바꾸는 집안이라는 걸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차정원은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했습니다. 친자 검사 조작의 실체를 찾는 것, 그리고 살아있는 비자금 명단 파일을 통해 진태석과 공난숙의 연결고리를 잡는 것. 그런데 문제는 이 두 가지가 서로를 물고 늘어진다는 거였습니다. 돈의 증거를 잡으려 하면 혈통이 흔들리고 혈통을 확인하려 하면 돈의 증거가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차정원을 그 사이에서 찢어지게 만들려고 판을 짜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차정원은 먼저 윤비서 윤민정을 움직였습니다. 윤민정은 진태석 곁에서 오래 일한 비서였고 겉으로는 철저히 충성하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속은 늘 두려움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진태석에게 충성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충성은 사랑이 아니라 생존이니까요. 차정원은 윤민정에게 조용히 말했는데요. 윤비서님, 파일을 누가 보냈는지 알아요? 윤민정은 순간 숨을 삼켰습니다. 모릅니다. 차정원은 단호하게 웃었습니다. 모르는데 얼굴이 왜 그렇게 굳어요? 윤민정은 눈을 피했습니다. 차정원은 그 눈빛에서 확신을 얻었습니다. 윤민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말할 수 없었고요. 차정원은 다정한 척하며 그러나 잔인할 정도로 현실적인 말을 덧붙였습니다. 윤비서님, 진태석 회장님이 믿는 건 사람 아니고 증거잖아요? 증거를 가져오면 사람은 언제든 갈아치워요? 윤민정이 목이 매는 듯 했는데요. 차정원 씨 위험해요? 저는 이미 위험했어요. 제가 주영채 행세하고 결혼할 때부터. 윤민정이 그 말에 더 굳어졌습니다. 차정원은 윤민정이 주영채라는 이름을 들으면 예민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건 주영채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공난숙과도 연결된 폭탄이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때 진세미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진세미는 진태석과 한혜라의 딸이었고 후반으로 갈수록 흑화할 인물이었습니다. 진세미는 원래는 착한 딸처럼 행동해왔지만 집안의 비밀이 조금씩 드러나면서 진세미의 속이 타기 시작했습니다. 진세미는 자기 인생이 가짜가 되는 게 싫었고요. 차정원이 나타나면서부터 진세미는 늘 비교당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차정원은 아무것도 없는 척하면서도 판을 흔들 수 있는 사람이고 진세미는 모든 걸 가진 척하면서도 사실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장기말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진세미는 차정원을 보며 웃었습니다. 언니 또 무슨 일 벌이려고? 차정원은 진세미에게 똑바로 말했는데요. 세미씨, 난 원래 버리는 사람이에요. 세미씨는 벌어지는 걸 구경하는 사람이고. 진세미의 눈이 확 변했습니다. 진세미는 그 순간 차정원을 그냥 거슬리는 사람에서 없애야 할 사람으로 분류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진세미는 늘 웃는 얼굴로 독을 품는 사람이었고요. 이런 긴장 속에서 두 번째 큰 사건이 터집니다. 가짜 임신 스캔들이었습니다. 주영채가 유산했다고 난리가 났는데요. 주영채는 공난숙의 딸이었고 차정원의 악연이었습니다. 주영채는 늘 차정원을 따라 하려 했고 차정원보다 더 많은 걸 가지려 했습니다. 그런데 주영채가 가지려 한 가장 큰 건 진세훈의 자리였습니다. 진세훈의 아내 자리, 건양의 며느리 자리, 그리고 결국엔 건양의 권력 자리요. 주영채는 임신을 했다고 떠들어댔고 배를 내밀고 다니고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고 유산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차정원을 의심했어요. 차정원은 이미 가짜 인생을 산 사람이라고 낙인 찍혀 있었고, 낙인 찍힌 사람은 항상 남의 불행에 연결되기 쉬웠습니다. 누군가는 차정원을 악녀로 만들고 싶었고요. 진세호는 차정원에게 소리쳤습니다. 차정원, 너 주영채한테 무슨 짓 했어? 차정원은 그 질문이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사람들은 늘 차정원에게 무슨 짓 했냐를 묻습니다. 차정원이 무슨 짓을 하지 않아도 차정원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죄처럼 취급되니까요. 차정원은 진세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세훈 씨, 내가 무슨 짓 했는지 알고 싶어요? 그럼 먼저 세훈 씨가 나한테 무슨 짓 했는지부터 생각해봐요. 진세훈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진세훈은 차정원을 사랑하는 척하면서도 차정원을 이용해 결혼했고 차정원을 통해 무언가를 얻으려 했습니다. 진세훈이 차정원을 완전히 사랑했다면 애초에 이런 판에 차정원을 던져놓지 않았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가짜 임신 사건은 곧 이상한 방향으로 흐릅니다. 주영채의 임신이 가짜였다는 정황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주영채가 복대 같은 걸 사용했다는 소문, 병원 기록이 이상하다는 소문,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난숙이 너무 침착하다는 점이요. 공난숙은 투자사 회장이자 사채업자였고 사람을 돈으로 조종하는 데 도가 튼 사람이었습니다. 공난숙은 딸 주영채의 유산 소식을 들었는데도 눈물 대신 계산부터 했습니다. 그 계산이 더 섬뜩했어요. 공난숙은 주영채에게 조용히 말했는데요. 영채야, 너는 진짜라고 믿어야 남도 속여. 주영채는 울먹였습니다. 엄마, 나 이제 어떻게 해? 공난숙은 달래는 척하면서도 차갑게 말했습니다. 또 가지면 되지. 너는 아이가 필요한 게 아니야. 내가 필요한 건 자리야. 이 대화가 퍼지진 않았지만 공난숙의 방식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주영채에게 임신은 사랑의 결과가 아니라 권력의 도구였어요. 그래서 유산은 비극이 아니라 전략의 실패였고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반전이 들어옵니다. 가짜 임신 스캔들이 사실은 진짜 임신을 숨기는 연막이었어요. 진짜로 임신한 사람은 차정원이었습니다. 차정원은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차정원은 몸이 예민해진 걸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혈액 검사를 하던 날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축하드려야 할지 상황을 봐야 할지 모르겠지만 임신이 맞습니다. 차정원은 의사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차정원은 그동안 복수와 생존만 생각했지 새 생명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차정원은 자기 삶이 늘 위태로웠고 위태로운 사람이 아이를 품는다는 게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더구나 차정원은 진세훈과 결혼했지만 진세훈과의 관계는 사랑과 이용과 복수가 뒤섞인 상태였고요.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냐는 질문 자체가 차정원을 찢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차정원은 순간적으로 숨겨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는데요. 차정원은 숨기는 데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숨기는 건 차정원의 생존 기술이었어요. 하지만 차정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숨길수록 더 위험해진다는 것도요. 특히 진태석이 움직이면 숨김은 곧 사냥감의 냄새가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진태석이 차정원에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진태석은 건양그룹 회장이었고 최종 빌런이었습니다. 진태석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타입이었는데요. 진태석이 보는 건 가치와 쓸모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진태석은 차정원을 볼 때만큼은 쓸모만 보지 않았습니다. 집착 같은 게 섞였고요. 그 집착은 보호처럼 보이기도 했고 구애처럼 보이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공포처럼 보였습니다. 진태석은 차정원에게 선물을 보냅니다. 비싼 보석이나 가방이 아니라 오래된 사진 한 장이었는데요. 사진 속엔 젊은 하네라가 있었고 그 옆에 어린아이 하나가 흐릿하게 잡혀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은 잘 안 보이는데요. 진태석은 딱 한 줄을 적어 보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지 않니? 차정원은 손이 떨렸습니다. 진태석이 이 사진을 갖고 있다는 건 진태석이 차정원의 과거를 쥐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차정원은 주하늘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는데요. 진태석이 나를 흔들어? 주하늘은 차정원 얼굴을 오래 봤습니다. 흔드는 게 아니야? 끌어당기는 거야? 똑같아? 아니, 달라? 흔들면 떨어질 수도 있지만 끌어당기면 결국 자기 품에 넣겠다는 거지. 차정원은 그 말이 더 무서웠습니다. 진태석 품은 보호가 아니라 감옥이니까요. 이때 하네라가 차정원에게 갑자기 다정하게 굴기 시작합니다. 이게 세 번째 조합의 핵심이었습니다. 헤라의 속죄형 보호요.
한혜라는 차정원을 불러 조용히 말합니다. 정원아, 너 요즘 혼자 다니지 마. 차정원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왜요? 날 걱정하세요? 한혜라는 잠깐 말문이 막히는 듯 했는데요. 그게 연기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혜라가 진짜로 흔들리는 순간이었어요. 걱정 그럴 수도 있지. 차정원은 그 말에 오히려 더 화가 났습니다. 지금 와서요? 차정원은 한혜라에게 다가가서 낮게 말합니다. 한혜라 부회장님, 아니 한영순 씨. 내가 당신 딸이면 뭐가 달라져요? 당신 죄가 없어져요? 한혜라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이름 어디서? 차정원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가 바보인 줄 알았어요? 이 장면에서 차정원은 통쾌함보다 더 큰 허물을 느낍니다. 차정원은 복수를 꿈꿔왔는데 정작 한혜라가 흔들리는 순간을 보자 마음이 복잡해졌거든요. 차정원은 한혜라를 증오하지만 동시에 한혜라가 자기 생모라는 사실이 차정원을 계속 붙잡았습니다. 증오하는 사람을 닮았다는 사실은 사람을 괴롭힙니다. 차정원은 한혜라의 말투나 손짓에서 자기와 닮은 부분을 발견할 때마다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한혜라는 결국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정원아, 너를 지키는 게 내 벌일 수도 있어? 차정원은 그 말이 너무 모호해서 더 괴로웠습니다. 벌이라니요? 한혜라는 차정원을 버렸는데 지금 와서 지키는 게 벌이라면 그 벌은 차정원을 또 이용하는 벌처럼 들렸습니다. 차정원은 한혜라의 속죄가 진짜 속죄인지 아니면 또 다른 통죄인지 분간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 차정원은 더 큰 사실을 알아버립니다. 차정원의 아버지 차기범이 죽은 사건이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는 정황이요. 차기범은 차정원의 부친이었고 차정원 인생에서 버팀목이었지만 동시에 의문이던 사람이었습니다. 차정원은 오래전부터 차기범이 자기 친부인지도 확신하지 못했는데요. 차기범이 죽은 뒤로 그 의심은 더 깊어졌습니다. 죽은 사람은 대답을 못하니까요. 황 실장 황정국이 차정원에게 조용히 문서를 하나 내밉니다. 황정국은 건양에서 오래 일했고 진태석과 한혜라의 비밀도 어렴풋이 알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황정국은 늘 충성하는 척하지만 속은 살아남기로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황정국은 차정원에게 말합니다. 차기범 씨 사망 당시 보험금 수령 계좌가 이상합니다. 차정원은 문서를 보다가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이 계좌 건양 쪽이네. 차정원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차기범의 죽음이 건양과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고리가 한혜라 혹은 진태석일 수 있다는 걸요. 차정원은 그 사실이 너무 분노스럽지만 동시에 너무 슬펐습니다. 차기범은 차정원을 끝까지 지켜주려고 했던 사람처럼 보였는데요. 만약 차기범이 차정원을 지키려고 죽었다면 차정원은 복수의 무게가 더 커집니다. 차정원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복수의 연료로 삼는 게 싫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큰 심리적 클라이맥스가 옵니다. 차정원이 진세훈에게 임신 사실을 말할지 말지로 갈라지는 장면입니다. 차정원은 진세훈과 마주 앉았는데요. 진세훈은 여전히 두 장의 친자검사 결과지 때문에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진세훈은 차정원을 사랑했는지 이용했는지 스스로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진세훈은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차정원이 자기 곁에서 사라지면 자기 인생의 중심도 무너진다는 걸요. 그게 사랑이든 집착이든 진세훈은 차정원이 필요했습니다. 진세훈은 차정원에게 말합니다. 너네 애야? 차정원은 숨이 멎었습니다. 차정원은 들킨 줄 알았는데요. 진세훈이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진세훈의 눈빛은 의심과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차정원은 그 눈빛이 무서웠습니다. 기대는 사람을 더 잔인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차정원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세훈 씨, 지금 그게 중요해요? 진세훈은 웃지도 못하고 말합니다. 중요하지. 난 내 핏줄이 필요하니까. 차정원은 그 말에 가슴이 싸늘해졌습니다. 진세훈은 아이를 사랑으로 말하지 않고 핏줄로 말했습니다. 그건 결국 아이도 권력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차정원은 아이를 지키려면 진세훈에게 말하면 안 된다고 판단했는데요. 그러나 동시에 차정원은 진세훈에게 숨기는 순간 또 다른 불신이 시작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차정원은 결국 거짓말을 합니다. 아니에요? 진세훈 얼굴이 잠깐 무너졌습니다. 실망인지 안도인지 분간이 안 됐고요. 진세훈은 낮게 말합니다. 그래도 너는 내 사람이어야 해. 차정원은 그 말이 사랑 고백처럼 들리면서도 감옥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차정원은 고개를 숙였는데요. 눈물은 안 났습니다.
대신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아이를 숨기는 거짓말이 차정원에게는 복수를 위한 거짓말보다 훨씬 더 무거웠거든요. 그리고 그날 밤 살아있는 비자금 파일에 3줄이 추가됩니다. 임신 확인. 차정원. 차정원은 화면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누가 알아낸 건지, 누가 기록한 건지, 누가 감시하는 건지 전부 공포였습니다. 차정원은 곧바로 주하늘에게 전화했는데요. 하늘씨 들켰어? 주하늘은 한참 침묵하다가 말합니다. 들켰다는 건 누군가가 내 임신을 카드로 쓰겠다는 뜻이야. 차정원은 목이 메었습니다. 난 아이를 카드로 쓰고 싶지 않아? 주하늘은 낮게 말합니다. 그럼 더 빨리 움직여야 해. 네가 카드로 쓰지 않아도 상대가 카드로 써버리니까. 차정원은 그 말이 너무 현실적이라서 더 아팠습니다. 이때 공난숙이 움직입니다. 공난숙은 주영채의 가짜 임신이 들통날 위기에 처하자 오히려 더 큰 판을 흔들기로 결정합니다. 공난숙은 진태석과 공모하는 흑막축이었고요. 공난숙은 진태석에게 말합니다. 회장님, 차정원 임신건 쓸까요? 진태석은 웃었습니다. 써? 쓸 수 있는 건 다 써? 공난숙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럼 한혜라 부회장님이 싫어하실 텐데요. 진태석의 눈이 차가워졌습니다. 혜라가 싫어하는 걸 하는 게 내 취미야. 진태석은 이렇게 말하면서도 속으론 다른 감정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진태석은 한혜라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진태석이 가진 건 소유욕과 통제욕뿐이었고요. 그런데 진태석은 한혜라가 차정원을 지키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자 그게 거슬렸습니다. 왜냐하면 진태석에게 차정원은 새 장난감이면서 동시에 위험한 증거였거든요. 진태석은 차정원을 가지고 싶었고 차정원을 없애고 싶기도 했습니다. 이 양가 감정이 진태석을 더 위험하게 만들었습니다. 진태석은 차정원을 불러 단둘이 만납니다. 차정원은 그 자리에 나가면서도 몸이 떨렸는데요. 차정원은 진태석이 웃을 때 더 무서웠습니다. 화낼 때는 이유가 보이는데 웃을 때는 이유를 숨기니까요. 진태석은 차정원에게 다정한 척 말합니다. 정원아, 너 요즘 힘들지? 차정원은 딱 잘라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제 이름을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진태석은 웃었습니다. 왜? 내 이름이 맞잖아? 차정원. 아니면 차수아? 차정원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진태석이 차수아라는 본명을 입에 올리는 순간 차정원은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차정원은 차수아라는 이름으로 버려진 사람이고 차정원이라는 이름으로 살아남은 사람이었거든요. 본명을 불리는 건 차정원의 생존을 부정하는 행위처럼 느껴졌습니다. 진태석은 차정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 네가 누구 딸인지 궁금하지? 차정원은 웃음이 났습니다. 이 판에선 누구나 그걸 궁금해하니까요. 궁금하죠? 근데 회장님이 알려주면 믿을 수 있을까요? 진태석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믿을 필요 없어. 선택하면 돼. 네가 원하는 아버지를. 이 말이 너무 섬뜩했습니다. 진태석은 혈통을 진실이 아니라 선택지로 말했거든요. 진태석은 진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태석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진실을 누가 쥐고 있는지입니다. 진태석은 차정원에게 선물 상자를 하나 내밉니다. 차정원은 열지 않으려 했지만 진태석은 천천히 말합니다. 열어. 네가 싫어해도 열어. 내 인생은 너만의 것이 아니니까. 차정원은 이 말에 속이 뒤집혔습니다. 차정원은 늘 남들이 자기 인생을 훔쳐가는 느낌으로 살아왔거든요. 차정원은 손이 떨리면서도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DNA 검사 키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모 한 장이 있었는데요. 검사는 이미 끝났어? 결과는 2장이지. 차정원은 그 순간 세상이 빙글 도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진태석이 친자검사 2장을 알고 있고 그 조작에도 깊게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차정원은 진태석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조작했어요? 진태석은 웃었습니다. 조작? 난 그냥 판을 만들었을 뿐이야. 이 말이 2번째 심리적 클라이맥스를 만들었습니다. 진태석은 자기가 범인이라고 말하지 않으면서도 자기가 판을 만든 사람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차정원은 진태석이 자기 삶을 장난감처럼 다룬다는 사실에 분노하지만 동시에 진태석이 쥔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이 필요가 차정원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복수하려면 빌런의 손에서 힌트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차정원은 그 자리에서 나와 화장실에서 토할 뻔했습니다.
임신 때문에 속이 울렁거리기도 했고 감정 때문에도 울렁거렸습니다. 차정원은 거울을 보며 자기 얼굴을 봤는데요. 거울 속의 차정원은 단단한 척하지만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차정원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지금 지켜야 할 건 복수가 아니라 아이야? 그 생각이 들자 차정원은 더 무서워졌습니다. 복수는 계획하면 되지만 아이는 계획대로 안 되니까요. 차정원은 주하늘에게 말했습니다. 하늘씨, 나 어디까지 가야 돼? 주하늘은 차정원에게 다정한 척하지 않았습니다. 다정하면 차정원이 더 흔들릴 걸 알았거든요. 끝까지 가야지. 내가 멈추면 진태석이 끝내버려. 차정원은 목이 메었습니다. 내가 끝까지 가면 누가 다쳐? 주하늘은 잠깐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다들 다쳐. 근데 덜 죽는 쪽이 있어? 차정원은 그 말이 너무 냉정해서 더 무너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주하늘 말이 현실이었어요. 건양은 덜 죽는 쪽을 고르는 게임이니까요. 이때 안진아가 등장합니다. 안진아는 진세훈의 전 약혼녀였고 겉으로는 우아하지만 속으론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안진아는 진세훈이 차정원과 결혼한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차정원의 약점을 찾으려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안진아는 차정원에게 말합니다. 차정원 씨, 당신 주영채 아니었죠? 차정원은 웃었습니다. 그 질문 너무 늦었어요? 안진아는 비웃었습니다. 늦어도 상관없어요? 진실은 언젠가 이기니까. 차정원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진실이 이기는 게 아니라 진실을 준 사람이 이긴다. 차정원은 안진아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안진아 씨, 진실이 이긴다고 믿는 사람들부터 제일 먼저 죽어요? 안진아는 그 말에 얼굴이 굳었습니다. 차정원이 이런 말을 한다는 건 차정원이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이 판의 룰을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었거든요. 안진아는 결국 공난숙과 접촉합니다. 안진아는 공난숙이 흑막이라는 걸 정확히 모르면서도 공난숙이 힘이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공난숙은 안진아에게 말합니다. 진아야, 네가 원하는 건 뭔데? 안진아는 숨을 고르고 말합니다. 진세훈을 다시 내 걸로 만들고 싶어요? 공난숙은 웃었습니다. 그럼 차정원을 무너뜨려야겠네. 안진아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이 불편했습니다. 안진아는 자기 손이 더러워지는 걸 싫어하지만 동시에 권력을 원했습니다. 권력을 원하면 손은 더러워집니다. 안진아는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조금씩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이 한혜라는 점점 더 차정원을 보호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한혜라는 차정원에게 비밀리에 경호를 붙이고 차정원의 동선을 관리하려 합니다. 한혜라는 차정원에게 말했는데요. 정원아, 네가 미워도 네가 죽으면 안 돼. 차정원은 차갑게 웃습니다. 내가 죽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죄책감 때문에요? 한혜라는 눈을 감았다 뜨며 말합니다. 죄책감만이면 좋겠지. 차정원은 그 말에서 이상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죄책감만이 아니라면 더 큰 비밀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그 비밀의 그림자가 차정원의 아버지 차기범 사망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차정원은 조미향을 찾아갑니다. 조미향은 차기범의 현 아내였고 차정원과 복잡한 관계에 얽혀 있었습니다. 조미향은 차정원을 보며 경계합니다. 왜 이제 와서 와? 차정원은 낮게 말합니다. 차기범 씨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고 싶어서요. 조미향은 순간 눈빛이 흔들립니다. 조미향은 뭔가 알고 있는 사람 같았는데요. 조미향은 곧바로 표정을 정리하며 말합니다. 사고였어. 차정원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사고였으면 왜 조미향 씨 손이 떨려요? 조미향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조미향은 차정원을 싫어하면서도 차정원이 진실을 파헤치는 걸 막고 싶은 듯 했습니다. 조미향이 진실을 숨기는 이유는 두 가지일 수 있죠. 조미향이 공범이거나 혹은 조미향이 진짜로 두려워하거나요. 조미향은 결국 낮게 말합니다. 차정원, 너는 네가 뭘 건드리는지 몰라? 차정원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몰라서 건드리는 거예요? 알면 못 건드릴까봐? 이 대화는 차정원의 내면을 드러냅니다. 차정원은 두려움이 없어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을 알아서 더 싸우는 사람이었어요. 차정원은 이미 버려진 기억이 있고 버려진 사람은 두 번 버려지는 걸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정원은 차라리 먼저 칼을 쥡니다. 그날 밤 살아있는 비자금 파일이 또 업데이트됩니다. 차기범 관련 문서 접근. 경고. 차정원은 화면을 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파일이 차정원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됩니다. 누군가가 차정원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알고 있고
경고를 띄우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장부가 아니라 시스템이었습니다. 건양은 돈을 기록하는 시스템으로 사람을 감시하고 조종하고 겁을 주는 겁니다. 차정원은 그 사실이 너무 끔찍해서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주하늘은 차정원에게 말합니다. 이제 선택해야 해. 뭘? 내가 파일을 줄지 파일이 널 줄지. 차정원은 주하늘 말이 맞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차정원이 파일을 쥐려면 관리자 권한을 얻어야 했고 그 권한은 진태석 혹은 공난숙 혹은 한혜라 중 누군가가 쥐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즉 차정원이 권한을 얻으려면 악마와 거래를 해야 했습니다. 차정원은 악마와 거래하는 데 익숙하지만 이번엔 뱃속에 아이가 있었습니다. 악마와 거래하면 아이도 거래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큰 심리적 클라이맥스가 옵니다. 차정원이 결국 한혜라에게 딜을 제안하는 장면입니다. 차정원은 한혜라를 찾아가서 말합니다. 한혜라 부회장님, 아니 엄마? 나한테 관리자 권한 주세요? 한혜라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차정원이 엄마라고 부르는 순간 한혜라는 잠깐 숨을 잃은 듯 했습니다. 그 단어는 한혜라가 평생 피하려던 단어였거든요. 한혜라는 차정원이 그 단어를 무기로 쓰는 걸 알고도 그 단어 앞에서 흔들렸습니다. 사람은 죄책감이 가장 약한 부분을 찌르면 무너집니다. 한혜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네가 그걸 왜 필요로 해? 차정원은 담담하게 말합니다. 내가 살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내 아이도 살아야 하니까요? 한혜라의 눈이 확 변합니다. 아이? 차정원은 대답하지 않았는데요. 이 침묵이 한혜라를 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한혜라는 차정원에게 다가가서 손목을 잡고 말합니다. 정원아, 너 임신이야? 차정원은 눈을 피했습니다. 아니라고 하면 믿어요? 한혜라는 숨을 삼켰습니다. 누구 아이야? 차정원은 차갑게 말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엄마는 늘 핏줄만 중요했잖아요? 한혜라는 그 말에 무너졌습니다. 한혜라는 피를 중요하게 여겼고 피 때문에 차정원을 버렸고 피 때문에 진태석 옆에 있었고 피 때문에 진세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차정원이 그 피를 비웃는 순간 한혜라는 자기 삶 전체가 비웃음당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혜라는 결국 울먹이며 말합니다. 정원아, 네가 내 딸이면 난 끝장이야. 차정원은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딸이면 왜 끝장인지요? 한혜라는 이어서 말하려다 멈춥니다. 뭔가 더 큰 비밀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는데 삼켜버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한혜라는 결국 말합니다. 지금은 말 못해. 근데 널 지킬게. 차정원은 웃었습니다. 지키는 척하면서 통제하려고요? 한혜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번엔 진짜로 지킬 거야? 이 말이 진심처럼 들려서 더 무서웠습니다. 한혜라가 진심으로 지키려 하면 그건 죄책감이 아니라 필사일 수 있거든요. 필사는 언제든 폭발합니다. 그날부터 한혜라는 진태석과 정면으로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진태석은 그걸 즐깁니다. 진태석은 한혜라가 흔들리는 걸 보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진태석은 한혜라에게 말합니다. 혜라야, 너 지금 딸 지키려고 그래? 한혜라는 차갑게 말합니다. 딸이든 아니든 차정원은 내 카드야. 진태석은 웃었습니다. 카드라 너도 결국 나랑 같네. 한혜라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당신이랑 같지 않으려고 평생 애썼는데 결국 같아지네. 이 대화는 둘의 관계가 단순한 부부가 아니라 공범이었다는 걸 드러냅니다. 공범은 서로를 미워하면서도 끊어내지 못합니다. 끊어내는 순간 같이 망하니까요. 이때 진세훈이 점점 무너져 갑니다. 진세훈은 차정원이 임신을 숨기는 걸 어렴풋이 느끼고 있고 친자 검사 결과지 2장 때문에 자기 정체성도 흔들립니다. 진세훈은 자기 어머니인 한혜라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느꼈고 아버지인 진태석이 차정원에게 집착한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진세훈은 그 집착이 부성애인지 소유욕인지 몰랐는데요. 진세훈은 모르는 것이 가장 무서운 타입입니다. 모르면 통제를 못하니까요. 진세훈은 차정원에게 말합니다. 정원아, 너 나랑 끝까지 가자. 차정원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진세훈도 결국 피해자 같은 면이 있거든요. 진세훈은 아버지의 도구로 살았고 어머니의 비밀 속에서 살았고 차정원을 사랑하는지 이용하는지조차 혼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정원은 진세훈을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위로하면 차정원도 약해지니까요. 차정원은 진세훈에게 말합니다. 세훈 씨, 끝까지 가려면 당신이 날 믿어야 해요. 진세훈은 웃지도 못하고 말합니다. 너를 어떻게 믿어?
너는 이름도 얼굴도 다 가짜였잖아? 차정원은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진세훈 말이 맞습니다. 차정원은 거짓으로 결혼했고 거짓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차정원은 그 거짓이 살기 위한 거짓이었다는 걸 진세훈이 알아주길 바랐습니다. 차정원은 스스로도 그걸 정당화하려고 애쓰고 있었거든요. 사람은 자기 거짓말을 스스로 믿어야 살아남습니다. 차정원은 결국 진세훈에게 아주 조용히 말합니다. 나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서 그랬어요? 진세훈은 그 말에 흔들립니다. 차정원이 처음으로 약한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진세훈은 약한 말을 들으면 더 잔인해질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약함은 지배의 틈이니까요. 진세훈은 차정원을 끌어안으려다가 멈춥니다. 정원아, 내 배 왜 이렇게 차? 정원은 순간 몸이 굳습니다. 진세훈이 눈치챈 겁니다. 차정원은 숨을 삼켰습니다. 세훈씨, 지금은 진세훈은 낮게 말합니다. 아무 말하지 마. 내가 확인할게. 이 말이 공포입니다. 진세훈이 확인한다는 건 진세훈이 시스템을 움직인다는 뜻이고 시스템이 움직이면 진태석도 움직입니다. 차정원은 그날 밤 잠을 못 잡니다. 차정원은 배를 어루만지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무 복잡한 세상에 널 데려왔어. 차정원은 이 미안함 때문에 복수의 결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차정원은 원래 한혜라와 진태석에게 무너뜨림을 선물하고 싶었는데요. 이제는 끝장을 내고 싶어졌습니다. 끝장을 내야 아이가 안전하니까요. 아이가 생기면 복수는 더 잔인해집니다. 지키기 위해서요? 그런데 차정원이 더 잔인해지려는 순간 주하늘이 차정원에게 뜻밖의 말을 합니다. 정원아, 네가 끝장을 내면 너도 끝장나? 차정원은 웃었습니다. 끝장나도 돼요? 아이만 살면? 주하늘은 차정원 얼굴을 오래 봤습니다. 그 말 네가 너 자신을 버리는 말이야? 차정원은 목이 메었습니다. 차정원은 평생 자신을 버리면서 살아왔습니다. 버려진 사람은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기 어려워요. 그런데 주하늘이 그걸 알아봐주는 순간 차정원은 흔들렸습니다. 흔들리면 위험합니다. 차정원은 흔들리는 걸 싫어합니다. 주하늘은 차정원에게 제안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두 가지야. 첫째, 살아있는 파일의 관리자 권한. 둘째, 친자검사 2장의 원본. 차정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걸 얻으면? 주하늘은 낮게 말합니다. 진태석을 묶을 수 있어? 그리고 공난숙도? 차정원은 숨을 삼켰습니다. 묶을 수 있다는 말이 유혹처럼 들렸습니다. 진태석 같은 사람을 묶는 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같았거든요. 주하늘은 이어서 말합니다. 근데 원본은 황 실장 황정국이 갖고 있을 가능성이 커. 차정원은 눈이 확 변합니다. 황정국은 늘 중간에서 살아남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원본을 쥐고 있다면 그건 황정국이 최후의 순간에 팔아먹을 카드라는 뜻입니다. 차정원은 황정국을 만나러 갑니다. 황정국은 차정원을 보자마자 웃었는데요. 그 웃음은 친절이 아니라 협상이었습니다. 차정원 씨, 요즘 바쁘죠? 차정원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원본 주세요. 황정국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본은 공짜가 아닙니다. 차정원은 웃었습니다. 저도 공짜로 살아본 적 없어요? 황정국은 차정원을 똑바로 보며 말합니다. 그럼 당신이 가진 걸 내놓으세요. 차정원은 목이 메었습니다. 차정원이 가진 것 지금 가장 큰 건 뱃속 아이와 살아있는 비자금 파일과 그리고 한혜라의 약점이었습니다. 차정원은 한혜라의 약점을 내놓으면 한혜라를 완전히 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혜라가 적이 되면 차정원의 생존 확률이 떨어집니다. 차정원은 복수와 생존 사이에서 늘 균형을 잡아왔는데요. 임신 후엔 그 균형이 더 위태로워졌습니다. 차정원은 결국 황정국에게 말합니다. 원본 주면 살아있는 파일 일부를 공유할게요. 황정국의 눈빛이 번뜩입니다. 살아있는 파일을 당신이 갖고 있어요? 차정원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은 불안했습니다. 이 거래는 위험합니다. 황정국은 언제든 배신할 수 있으니까요. 황정국은 결국 문서 하나를 내밉니다. 친자검사 을에서 원본입니다. 차정원은 문서를 보는 순간 숨이 멎습니다. 의뢰자는 한혜라 이름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검사 대상자 이름 옆에 아주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대상자 차수아. 대조군 진태석. 차정원은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대조군이 진태석이라는 건 누군가가 차정원과 진태석의 혈연 가능성을 진지하게 봤다는 뜻입니다.
차정원은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차정원은 진태석의 딸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상상해 본 적이 있지만 그것이 현실로 다가오니 숨이 막혔습니다. 진태석의 딸이면 차정원 복수의 방향이 뒤틀립니다. 복수의 대상이 아버지가 되는 순간 복수는 더 지옥이 됩니다. 차정원은 황정국에게 물었습니다. 결과 원본은? 황정국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제가 못 봤습니다. 누군가가 가져갔습니다. 차정원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또 여지가 남습니다. 원본 결과지는 아직 어딘가에 있고 누군가가 쥐고 있고 그 누군가가 차정원을 흔들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진세훈이 차정원을 찾습니다. 진세훈은 차정원에게 말합니다. 정원아, 병원 기록 봤어? 차정원은 몸이 굳었습니다. 뭘 봤는데요? 진세훈은 웃지도 못하고 말합니다. 임신. 차정원은 숨을 삼켰습니다. 이 순간 차정원은 선택해야 합니다. 진세훈에게 진실을 말할지 또 거짓말을 할지. 차정원은 진세훈 얼굴을 오래 봤습니다. 진세훈 눈빛엔 분노도 있지만 미련도 있었습니다. 차정원은 그 미련이 무서웠습니다. 미련은 사랑처럼 보이지만 소유욕처럼 변할 수 있거든요. 차정원은 결국 말합니다. 맞아요? 임신이에요? 진세훈의 얼굴이 잠깐 흔들립니다. 진세훈은 기뻐해야 할지 화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진세훈은 낮게 묻습니다. 네야? 차정원은 대답을 못합니다. 대답하는 순간 아이는 즉시 권력의 자산이 됩니다. 차정원은 그걸 싫어합니다. 차정원은 진세훈에게 말합니다. 세훈 씨, 지금 그 질문을 하면 우리 끝나요? 진세훈은 차정원을 노려보며 말합니다. 그럼 끝내. 나도 끝장 볼 수 있어? 이 말이 네 번째 심리적 클라이맥스입니다. 진세훈이 드디어 폭발합니다. 진세훈은 차정원에게 모든 걸 통제당했다고 느꼈고 이제는 자기가 통제하고 싶어졌습니다. 진세훈은 차정원을 사랑하든 미워하든 차정원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세훈은 차정원을 끝장으로 협박합니다. 협박하면서 붙잡는 사랑, 이게 진세훈의 사랑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차정원은 그 순간 깨닫습니다. 진세훈은 완전히 아군이 될 수 없습니다. 진세훈은 결국 건양의 피를 가진 사람이고 건양은 피를 권력으로 바꾸는 집안이니까요. 차정원은 진세훈에게 낮게 말합니다. 세훈 씨, 나랑 아이를 지키고 싶으면 진태석부터 막아줘요? 진세훈은 비웃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막아? 차정원은 아주 조용히 말합니다. 못 막으면 우리 셋 다 죽어요? 이 말이 진세훈을 흔듭니다. 진세훈은 죽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현실감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권력 싸움은 결국 죽음과 연결되니까요. 바로 그날 밤 주영채가 다시 쓰러집니다. 이번엔 진짜로 위험한 상황인데요. 주영채는 가짜 임신쇼를 하다가 공난숙에게 버려질 위기에 처합니다. 공난숙은 딸도 도구로 쓰는 사람이라서요. 주영채는 공난숙에게 매달리며 울먹입니다. 엄마, 나 진짜로 죽을 것 같아? 공난숙은 차갑게 말합니다. 죽지 마. 네가 죽으면 내 카드가 줄어. 주영채는 그 말에 심장이 깨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주영채는 평생 엄마 사랑을 받으려고 애썼는데 엄마는 사랑 대신 카드 계산만 합니다. 이때 주영채는 처음으로 차정원을 이해할 뻔합니다. 차정원이 왜 복수하려는지요? 하지만 이해는 늦었습니다. 주영채는 이미 공난숙의 늪 속에 너무 깊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주영채는 마지막 발악으로 차정원의 임신 사실을 외부에 흘립니다. 주영채는 악연답게 끝까지 차정원을 끌어내리려 합니다. 그런데 이 행동이 오히려 큰 판을 흔듭니다. 차정원의 임신이 퍼지자 한혜라는 완전히 이성을 잃습니다. 한혜라는 공난숙을 찾아가서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는데요. 공난숙, 너 지금 뭘 건드렸는지 알아? 공난숙은 웃었습니다. 부회장님, 머리라뇨? 딸이잖아요? 한혜라는 그 말에 얼굴이 새하얘집니다. 공난숙이 딸이라고 말한 건 공난숙도 차정원 출생 비밀을 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한혜라는 그 순간 깨닫습니다. 차정원의 출생 비밀이 이미 너무 많은 사람 손에 들어갔고 진태석이 그걸 이용할 거라는 걸요. 한혜라는 속죄가 아니라 전쟁으로 들어갑니다. 속죄형 보호가 여기서 폭발하는 겁니다. 한혜라는 차정원을 지키기 위해 차정원을 위험하게 만든 판 자체를 부숴야 합니다. 그런데 판을 부수면 한혜라 자신도 같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한혜라는 평생 그걸 피하려고 살아왔는데 이제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한혜라는 차정원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정원아, 너 도망가? 차정원은 웃지도 못합니다. 도망가면 끝나요? 한혜라는 울먹이며 말합니다. 끝나진 않아? 근데 살 수는 있어? 차정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살려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난 갚으려고 왔어요? 한혜라는 그 말에 무너집니다. 갚지 마. 제발 네가 갚으면 네가 망가져. 차정원은 아주 조용히 말합니다. 이미 망가졌어요? 이 대화는 두 사람의 심장을 찢습니다. 한혜라는 차정원을 버린 죄책감 때문에 지키려 하고 차정원은 버려진 상처 때문에 갚으려 합니다. 둘은 서로를 원망하면서도 서로에게서 눈을 못 뗍니다. 그게 가족의 잔인함입니다. 가족은 사랑과 증오가 분리되지 않거든요. 이때 진태석이 최후의 수를 던집니다. 진태석은 기자들을 불러 차정원의 출생에 대한 공식 발표를 준비하려 합니다. 진태석은 진실을 발표하려는 게 아니라 진실을 발표하는 척하면서 자기에게 유리한 버전을 발표하려는 겁니다. 진태석은 한혜라를 보며 웃습니다. 혜라야, 내 딸 세상에 공개해줄게. 한혜라는 차갑게 말합니다. 내 딸이 아니야? 진태석은 비웃습니다. 두 장 중 어느 장을 믿을 건데? 이 말이 5번째 심리적 클라이맥스입니다. 두 장이라는 개념이 다시 돌아오면서 모든 인물들이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한혜라는 차정원이 딸인지 아닌지보다 차정원이 공개되는 순간 무엇이 무너질지를 계산해야 합니다. 진세우는 차정원이 자기 아이를 가졌는지보다 차정원이 공개되면 자기 권력이 어떻게 변할지를 계산해야 합니다. 공난숙은 주영채가 살았는지보다 차정원이 무너지면 돈이 어떻게 흐를지를 계산해야 합니다. 진세미는 언니가 생기는지보다 자기가 밀려나는지를 두려워합니다. 차정원은 그 와중에 살아있는 비자금 파일을 통해 진태석의 가장 치명적인 흐름을 잡아냅니다. 그 흐름은 단순한 비자금이 아니라 미술품을 통한 정치자금 세탁과 해외 계좌, 그리고 사람을 사라지게 만드는 비용까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차정원은 숫자들 사이에서 이상한 반복을 발견합니다. 특정 날짜마다 반복되는 비용 항목이 하나 있었는데요. 정리비용? 차정원은 그 단어를 보는 순간 차기범 사망 문서에서 봤던 보험금 계좌가 떠올랐습니다. 차정원은 직감합니다. 정리비용은 사람을 정리하는 비용일 수도 있습니다. 차정원은 그 비용이 차기범과 연결될 가능성을 떠올립니다. 차정원은 주하늘에게 말합니다. 차기범 아빠 죽음이 돈이랑 연결돼? 주하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확률 높아? 건양은 늘 돈으로 흔적을 지우니까? 차정원은 차기범이 죽기 전 남겼다는 작은 수첩을 떠올립니다. 그 수첩은 조미향이 숨기고 있었는데요. 차정원은 조미향 집을 다시 찾아가서 조미향에게 말합니다. 조미향 씨, 수첩 주세요. 조미향은 이를 악물고 말합니다. 그거 꺼내면 너 죽어. 차정원은 담담하게 말합니다. 나 이미 죽을 각오했어요. 조미향은 차정원을 오래 보다가 결국 울먹이며 말합니다. 차기범이 마지막에 그랬어? 수아를 지키려면 문을 열면 안 된다고? 차정원은 그 말에서 문이라는 단서를 얻습니다. 문이라니요? 문은 무엇일까요? 출생의 문, 돈의 문, 혹은 건양의 가장 깊은 비밀로 들어가는 문일까요? 차정원은 차기범이 그 문을 열지 않으려다가 죽었다는 생각이 들자 숨이 막혔습니다. 차정원은 차기범을 아빠라고 부르면서도 한편으론 친부가 아닐 수도 있다고 의심해왔는데요. 그런데 차기범이 진짜 아빠가 아니어도 상관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기범은 적어도 차정원을 지키려 했고 그 마음은 진짜였으니까요. 차정원은 그 사실이 너무 슬퍼서 눈물이 날 뻔했는데요. 차정원은 눈물을 삼켰습니다. 눈물을 흘리면 약해질까 봐요. 그런데 사실 눈물을 삼키는 게 더 약해지는 길일 때도 있습니다. 조미향은 결국 수첩을 내밉니다. 수첩엔 이상한 번호들이 적혀 있고 그 옆에 앨리스라는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차정원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앨리스는 차정원이 과거에 썼던 가명이었거든요. 차기범이 앨리스를 알고 있었다는 건 차기범이 차정원의 과거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차기범은 차정원을 단순히 키운 게 아니라 차정원의 진짜 정체를 알고도 지키려 했던 겁니다. 차정원은 그 순간 분노가 아니라 감사가 밀려옵니다. 감사가 밀려오면 사람은 더 괴로워집니다. 감사한 사람이 죽었으니까요. 차정원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내가 늦었지? 그런데 수첩 속 번호 중 하나가 살아있는 비자금 파일의 계좌번호 일부와 일치합니다. 차정원은 즉시 주하늘에게 말합니다.
하늘씨 이 번호 파일이랑 이어져? 주하늘은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문이 열리겠네? 문이 열린다는 말이 희망처럼 들리면서도 공포처럼 들립니다. 문이 열리면 진실이 나올 수 있지만 문이 열리면 진태석도 더 잔인해질 수 있거든요. 이때 진세미가 움직입니다. 진세미는 차정원이 임신했다는 소문이 퍼지자 자신이 완전히 밀려날 수 있다는 공포를 느낍니다. 진세미는 공난숙에게 접근합니다. 공난숙은 진세미를 보며 웃습니다. 세미 아가씨 드디어 움직이네. 진세미는 차갑게 말합니다. 차정원만 없으면 돼요? 공난숙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없애는 건 쉽지. 근데 없애면 또 다른 차정원이 나와? 문제는 차정원이 아니라 그 아이야? 진세미의 눈이 번뜩입니다. 아이? 공난숙은 웃었습니다. 그래, 그 아이가 태어나면 판이 바뀌거든. 이 말이 6번째 심리적 클라이맥스입니다. 아이가 단순한 생명이 아니라 권력의 중심이 되어버리는 순간이죠. 시청자는 여기서 계속 붙잡힙니다. 차정원이 임신한 아이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이가 왜 판을 바꾸는지, 진태석이 아이를 어떻게 이용하려는지 궁금해지니까요. 차정원은 결국 결심합니다. 관리자 권한을 얻기 위해 진태석이 아니라 한혜라를 이용하겠다고요? 차정원은 한혜라에게 말합니다. 엄마, 관리자 권한 주면 나 도망 안 갈게요. 한혜라는 그 말에 눈물이 맺힙니다. 한혜라는 차정원이 도망갈까봐 두려워했고 동시에 차정원이 남아있으면 죽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움이 두 방향으로 갈라져서 한혜라를 찢고 있었습니다. 한혜라는 결국 관리자 권한을 넘깁니다. 그 순간 한혜라는 차정원에게 말합니다. 정원아, 이 파일 네가 가지면 진태석이 널 더 못 건드려. 차정원은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그럼 엄마는요? 한혜라는 웃었습니다. 난 이미 건드려진 사람이야. 이 말이 한혜라의 속죄형 보호의 본심처럼 들립니다. 한혜라는 차정원을 지키고 싶지만 사실 한혜라 자신은 이미 진태석과 공난숙의 판 속에서 너무 많은 죄를 지고 살아왔습니다. 한혜라는 자기를 구할 생각을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포기하는 척하면서 마지막에 또 다른 계산을 할지도 모르고요. 그 애매함이 한혜라라는 인물을 더 입체적으로 만듭니다. 차정원은 관리자 권한을 얻자마자 파일 속 정리 비용 흐름을 추적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차기범 사망과 연결되는 거래를 찾아냅니다. 그 거래 메모엔 아주 짧은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문 열기 전 정리. 차정원은 숨이 멎습니다. 차기범이 말했던 문을 열면 안 된다와 완벽히 연결됩니다. 차정원은 주하늘에게 말합니다. 아빠, 문 열기 전에 죽었어? 주하늘은 차정원 손을 잡아주려다가 멈춥니다. 주하늘은 차정원을 위로하면 차정원이 흔들릴까 봐 두려웠습니다. 대신 주하늘은 현실을 말합니다. 그럼 문이 뭔지 찾아야 해. 문만 찾으면 누가 정리했는지도 나와? 차정원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눈이 젖었습니다. 차정원은 울고 싶었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에서 어떤 게 굳어졌습니다. 차정원은 이제 진실을 찾는 게 복수라기보다 장래가 되어버렸습니다. 차기범에게 제대로 된 장례를 치러주고 싶은 마음이요. 사람이 죽으면 남는 건 기억이고 기억을 지키는 건 남은 자의 책임이니까요. 이제 마지막 구간으로 들어가며 또 하나의 폭탄이 떨어집니다. 진세훈이 친자 검사 원본 결과지를 손에 넣은 겁니다. 누가 줬는지 모르지만 진세훈은 그것을 들고 차정원 앞에 섭니다. 진세훈은 차정원을 보며 말합니다. 정원아, 나 이제 알아? 차정원은 숨이 멎었습니다. 뭘 알아요? 진세훈은 낮게 말합니다. 너 진태석 딸일 수도 있더라. 차정원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진태석 딸이면 차정원은 복수의 대상과 피로 연결됩니다. 피로 연결되면 복수는 더 잔인해집니다. 피는 사람을 미치게 하니까요. 차정원은 진세훈에게 묻습니다. 그 원본 한 장이에요? 진세훈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니, 2장이야. 차정원은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2장? 또 2장입니다. 진실은 늘 2장으로 존재하고 사람은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차정원은 그 순간 깨닫습니다. 이 판은 끝까지 한 장을 허락하지 않을 거라고요. 한 장이 나오면 누군가가 죽거나 누군가가 왕이 되니까요. 진태석은 왕이 되고 싶고 한혜라는 왕이 되기 싫지만 왕의 옆자리는 놓치기 싫고 공난숙은 왕을 조종하고 싶고 주하늘은 왕국 자체를 재편하고 싶고 진세미는 왕좌를 빼앗기기 싫고 주영채는 왕비가 되고 싶고 안진아는 왕비였던 자리를 되찾고 싶고요.
모두가 욕망을 품고 있으니 진실이 한 장으로 정리될 리가 없습니다. 차정원은 진세훈에게 말합니다. 세훈 씨, 그럼 당신은 어떤 장을 믿을 거예요? 진세훈은 차정원을 오래 봤습니다. 진세훈 눈빛엔 사랑도 있고 증오도 있고 무엇보다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진세훈은 결국 말합니다. 내가 이길 수 있는 장? 차정원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서늘해졌습니다. 진세훈은 결국 건양의 사람입니다. 이기기 위해 진실을 고르는 사람이요? 그때 차정원 휴대폰에 알림이 뜹니다. 살아있는 파일이 또 업데이트된 겁니다. 공개 준비 완료. 기자회견 48시간 후. 차정원은 숨이 멎었습니다. 진태석이 공개를 준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진태석은 차정원의 출생과 임신을 한꺼번에 공개해 차정원을 무너뜨리고 동시에 차정원을 자기 품에 넣으려 할 겁니다. 무너진 사람은 의지할 곳을 찾고 진태석은 그 의지할 곳을 자기로 만들려고 하겠죠? 그게 진태석의 구애 같은 공포입니다. 보호하는 척하면서 가두는 방식이요? 차정원은 주하늘에게 말합니다. 48시간. 주하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먼저 터뜨려야 해. 차정원은 숨을 삼켰습니다. 뭘? 주하늘은 낮게 말합니다. 진태석의 돈, 공난숙의 돈, 그리고 차기범 죽음의 돈. 차정원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은 무너졌습니다. 차정원은 진실을 터뜨리면 많은 사람이 다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터뜨리지 않으면 아이가 다칠 수 있습니다. 차정원은 결국 선택합니다. 덜 죽는 쪽을요? 그날 밤 차정원은 기자에게 익명으로 자료를 넘깁니다. 살아있는 비자금 파일에서 캡처한 일부, 정리 비용 흐름, 그리고 차기범 사망 관련 계좌 일부요. 하지만 차정원은 모든 걸 넘기지 않습니다. 일부만 넘깁니다. 일부만 넘기면 판이 흔들리되 완전히 끝나진 않습니다. 완전히 끝나면 차정원도 끝장날 수 있으니까요. 차정원은 여지를 남깁니다. 여지를 남기는 건 다음 화를 위한 장치이기도 하지만 차정원에게는 생존의 기술입니다. 다음 날 뉴스가 터집니다. 건양그룹의 비자금 의혹, 미술품 거래를 통한 정치자금 세탁 의혹, 해외 계좌 의혹, 그리고 정리 비용이라는 수상한 항목요. 세상은 떠들썩해지고 진태석은 표정을 잃지 않으려 애쓰지만 눈빛이 흔들립니다. 진태석은 누군가가 자기 판을 먼저 터뜨렸다는 걸 깨닫고 분노합니다. 진태석은 한혜라에게 말합니다. 너지? 한혜라는 차갑게 말합니다. 내가 왜? 진태석은 비웃습니다. 딸 지키려고? 너 딸 지키려다 다 죽일 수도 있어? 한혜라는 이를 악물며 말합니다. 다 죽어도 돼. 당신만 안 죽이면 돼. 이 말이 한혜라의 진짜 속을 드러냅니다. 한혜라는 속죄형 보호를 넘어 이제는 진태석을 끌어내리기 위한 전쟁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한혜라의 전쟁은 순수하지 않습니다. 한혜라는 자기 죄가 드러나는 걸 막고 싶고 동시에 차정원을 지키고 싶고 동시에 진세훈도 지키고 싶고 동시에 자기 자리도 지키고 싶습니다. 이 욕망들이 충돌하면서 한혜라는 더 위험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엔딩급 여지가 생깁니다. 황정국이 차정원에게 마지막으로 한 장의 사진을 보내는데요. 사진 속엔 차정원이 어릴 때 찍힌 모습이 있고 그 옆에 진태석이 젊은 시절로 보이는 남자가 함께 서 있습니다. 사진 뒤엔 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차기범은 내 아버지가 아니었어. 하지만 널 위해 죽었더라. 차정원은 사진을 보는 순간 손이 떨립니다. 차기범이 친부가 아니라면 차정원의 친부는 누구일까요? 진태석일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충격적인 누군가일까요? 차정원은 숨이 막혔습니다. 친부가 누구든 차정원은 이제 아이를 품고 있습니다. 아이의 피가 어디서 왔는지에 따라 아이는 축복이 아니라 전쟁의 깃발이 될 수 있습니다. 차정원은 배를 감싸며 속으로 말합니다. 너는 도구가 아니야? 하지만 건양은 늘 사람을 도구로 만들었습니다. 차정원조차도요? 이렇게 해서 친밀한 리플리의 다음 국면은 확실해졌습니다. 첫째, 친자 검사 결과 2장은 누군가가 계속 조작하며 진실을 무기로 쓰려 합니다. 둘째, 살아있는 비자금 파일은 차정원에게 방패이자 족쇄로 남고 관리자 권한을 가진 차정원은 더 큰 표적이 됩니다. 셋째, 가짜 임신 스캔들은 끝났지만 그 연막 뒤에 숨었던 차정원의 진짜 임신이 드러나면서 권력 싸움이 핏줄로 확장됩니다. 넷째, 차기범 사망의 진실은 문이라는 단서를 따라 더 깊은 비밀로 이어지고 한혜라는 속죄형 보호를 하다가 결국 전쟁의 중심으로 뛰어듭니다. 다섯째,
진태석은 차정원을 해치려는 듯 다가오면서도 보호하는 척 끌어당기려 하고 그 구애 같은 공포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차정원은 이제 복수를 위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를 지키기 위해 거짓말을 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는데요. 그러면 차정원은 결국 어디까지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차정원은 리플리처럼 진실을 훔쳐 살았지만 이제는 진실을 지키기 위해 거짓말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차정원은 주하늘에게 말합니다. 하늘씨, 나 한 장짜리 진실이 필요해요. 주하늘은 차정원 얼굴을 오래 보다가 아주 조용히 말합니다. 그 한 장 네가 쓰는 순간 누군가는 죽어. 차정원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그 숨을 삼킨 순간 살아있는 비자금 파일이 마지막처럼 보이는 한 줄을 추가합니다. 문이 열립니다. 24시간 후 문이 열리면 차정원의 출생도, 차기범의 죽음도, 진태석의 판도, 한혜라의 죄도, 공난숙의 공모도, 주영채의 거짓도, 진세훈의 선택도 전부 한꺼번에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한꺼번에 흘러나오지 않도록 누군가는 또 두 장을 만들 겁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 그리고 차정원이 그 문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시청자는 다음을 안 볼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